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5일 3시 47분입니다. 금호 HT가 최근 화재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해서 크게 당황하셨을 건데요. 지금도 어떤 분은 오를 거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전환사채 물량이 1200원대에 상장되고 있기 때문에 더 하락할 거라고 하시는데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파편들을 모아서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퍼즐처럼 이렇게 엮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손가락 아프게 악플 달지 마시고 다른 영상을 보시거나 자신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하시면 됩니다. 이어폰과 핸드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2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일 날 14%가 급락했고요. 4,7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한 16, 7%까지 상승을 했다가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 13% 떨어졌고요. 그 다음 날은 한 6%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4,700원 대비해서 보면 한 57% 떨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2,800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죠, 지금.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하고 링크되어 있는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 10월 21일자에 나온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게 삼바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금호 HT, 다이노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코로나19 치료 항체 CDMO LOI 체결, 위탁 개발 생산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했다는 겁니다. 코스피 상장사 금호 HT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다이노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코로나19 치료 항체 DMP 019의 패스트트랙 개발을 목적으로 위탁 개발 생산 확정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날 밝혔다. 다이노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모델에서 중화능이 탁월한 중화항체 후보물질 최종 선별을 완료한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손잡고 이른 시일 내 본격적인 물질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중화항체란 바이러스 입자 표면에 결합돼 중화능을 발휘하면서 감염 자체를 막는 단백질을 말한다. 여기서 뭐 중화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중화하다 그러면 그 본질의 성능을 조금 희석시키거나 사라지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어떤 나쁜 세포로부터 어,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의미고요. 중화항체라는 것은 이 중화능이 있는 그런 세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세포를 최종 선별이 완료됐으니 삼바하고 손잡고 본격적인 물질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도 기사면 가만히 놔둬도 그냥 이런 상은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4%까지 당일날 급락을 해버렸어요. 3일 연속으로 한 57%가 빠졌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이제 한번 제가 사실관계를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를 보기 전에요. 이 다이노나 DMP019라는 이 신물질은요. 원래 기존에 DMP002라는 물질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다이노나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DMP002 영장류 실험에서 호중구 제거 효과 입증됐다. 최근 금호 HT와 합병 추진을 발표한 코넥스 상장사 다이노나는 자체 개발 항체 신약 DMP002가 원숭이 대상 비임상 실험에서 코로나19로 발발하는 호중구 증가증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거는요 8월 31일자 기사입니다. 다이노나는 DMP002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에 대한 효능 확인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최근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고용암 대상 임상 일상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에 DMP002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형암 대상 임상 일상에 지금 진행 중인데요. 같이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가장 최근에 CB가 전환된 물량인데요. 혹시 여기에서 전환된 물량이 이번에 급락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159만 7,442주고요. 주당 1252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10월 15일입니다. 이거를 차트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0월 15일) 날 상장됐고요. 이 정도에서 상장이 됐네요. 여기에서 상장이 됐고요. 총 159만 7,442주예요. 그러면은 이 물량이 유통된 거라 그러면 여기 3일 동안 유통된 물량이 159만 7천주 정도가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10월 21일 이 기타 법인에서 79만 6천주,
그 다음날 23만 3천 주, 그리고 마지막 날 55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은요 15만 8,300 아니 158만 3천 주가 돼요. 그러니까 158만 3천 주면은요 158만 3천 주면 159만 7천 주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비가 전환이 돼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3일 동안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뉴스가 나면서 같이 던져버린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이것도 검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하여튼간 3일 동안 유통된 물량하고 이 150 이번에 상장된 12 신주 상장된 159만 7천 주하고는 숫자가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합니다. 그럼 이게 전환사채용 물량인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1252원짜리죠. 그러면 이거는 이것은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럼 이게 한 3,756원 정도 됩니다. 이 중간에 무상증자가 한 주당 두 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해줘야 되죠. 1252원 곱하기 3을 해주면은요 한 주당 원래 가격이 3,756원짜리입니다. 그럼 이게 12 물량인지 매대차 물량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감원 공시로 들어가시고요. 반기보고서를 봐야죠. 반기보고서 보시면 자, 자본금 변동사항 나오죠. 전환사채 발행 현황인데요. 3,756원짜리를 찾아야죠. 3,755원 있네요. 곱하기 3 했으니까 445에 보면은 이건데요. 5회차입니다. 5회차 전환사채고요. 이 2회차부터 6회차는 한국채권투자겁니다. 제가 이 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게 5회차라는 것이 나오죠. 3,756원이기 때문에 5회차 물량이 맞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면 이 물량은 장중에 매집한 물량이 아니고 12 물량의 일부가 유통이 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채권투자가 가지고 있는 이 2회차부터 6회차 물량은요 지금 다 전환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7회차부터는 2021년 1월달부터 물량 전환이 가능하고요. 6, 5, 4, 3, 2까지는 2회까지는 지금도 전환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의문점이 생겨요. 자, 우선은요. 만약에 이걸 다 전환을 해갖고 유통을 시킨다. 이번에도 유통을 시켰는데 이걸 나머지도 다 전환을 해갖고 유통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오버행 물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량 중에 얼마가 소진이 되고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한번 가능한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이 저점인지 아니면 이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요. 제가 기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59만 7,442주를) 유통을 시켰는데 이 정도 재료 같으면은요 저절로 1연상 내지 2연상은 가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금호 HT는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다이노 나오고 합병 이슈도 있고, 더구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어, 개발도 같이 한다고 그러는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놔두면 그냥 2연상 그냥 가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급하게 유통을 시켰는지 저는 지금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인데요.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이걸 정말 무식하게 유통을 시켰거든요. 이 부분이 설명이 돼야 돼요. 자, 하여튼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회부터 4회차까지의 그 전환 사채가 다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전환이 돼가지고 매물로 나올지 하고, 이 정도 재료를 가지고 2연상, 최소한 1연상을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그 유통을 시켰는지 그 부분이 하여튼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이게 저점인지 알 수도 없고요. 12 물량이 더 나올지 어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에는 투자하기가 힘든 것이죠.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투자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꾼들이 급하게 체류를 했을까? 일단 여기에 대한 답은 저도 못 찾았습니다. 근데 두 가지 경우의 수는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지금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3억 원 이상은 대주주로 지정하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하는 부분 때문에 이 아까 그 기타 법인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기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던져버렸다. 그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 이틀이면은 1연상, 2연상을 가는데 천천히 위에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뭐 세금 낼 때까지는 기한이 많이 남았잖아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뭐 그 3억 원 이하로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12월 28일이 만약에 폐장일이다 그럼 그 이틀이나 3일 전에까지만 3억 원 이하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경우의 수는요. 이런 전문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자신이 노출되는 거예요. 브라인드로 돼 있었는데 한국채권투자에서는 일임 계좌를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전부 다 비밀스럽게 투자자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자기가 노출되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 신분 밝혀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혹시 공시 기한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일단 5% 룰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9년도 10월 달 기사거든요. 근데 이 5% 룰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자, 뭐 다른 내용은 중요한 게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2019년 때 당시 현행의 룰이 있고 2020년도 1월부터 이 개정안이 발효가 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거를. 여기에 나오는 일반 투자자가 원래는 월별 보고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대하는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전부 다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월별 보고가 정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뀐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일반 투자자가 월별 보고였는데 이게 정상인데요. 일반 투자자가 10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가 월별 보고 같으면 10월 1일, 11월 1일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10일 이내에 보고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촉박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이 시나리오가 맞는지 한번 아까 공시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 공시를 위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신분도 다 노출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인드 펀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이게 의무 공시가요. 자, 그럼 공시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번에 추가 상장된 159만 7,442주에 대한 공시 내용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59만 7,442주고요. 이번에 상장이 된 거고요. 상장일이 이번에 유통이 된 물량인 것은 아까 확인해 드렸고요. 그럼 이 물량의 상장일이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0월 15, 16, 17, 18, 19, 20, 21일, 22일, 23일, 24일 24일까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5% 이상일 때요. 5% 이하일 때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이 기타 법인에서 이미 5%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로 이 추가분을 급매를 시켰다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렇다면 이 명분이 없죠. 뭐 5% 제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기타 법인에서 이걸 유통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5% 이상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이걸 그5% 룰에 의해서 추가분에 대해서 유통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제가 잘못된 거죠. 제가 조금 이따 이 기타 법인이 정확히 5%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일단은요. 지금 24일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급 매물로 던졌다. 이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 공시를 다시 보겠는데요. 이걸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그리고 제가 차트를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물량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이 추가 상장되는 이 물량에 대해서는 159만 7,442주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5회차 물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여기서 소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 논리적으로 거의일치해요. 물량이 여기에서 매집에서 판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러면 12 전환이 여기에서 됐었고 그 전에 또 12 전환이 된 게 있죠. 여기 9월 24일자입니다. 9월 24일자에 12 전환이 된 게 있고요. 또 12 전환이 된 게 있습니다. 그 아래 9월 10일자요. 만약에요 9월 24일자고 9월 10일자예요. 이 물량이 5%, 이 물량이 만약에 5% 이하면은요, 이 물량을 급매로 유통시켰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브라인드 펀트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일임 계좌를 이렇게 쓰는 분들은 신분 노출을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주 극도로 노출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의무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요 추가 상장된 것이 유통되지 않고 지금 키핑이 되고 있다거나 물량이 5%이다라는 이 두 가지 명제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 물량을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5% 정도가 되는지요. 참고적으로요, 금호 HT의 현재 주식 수는요, 상장 주식 수는 약 1억 주입니다. 약 1억 주요. 그러면 5% 정도 되면 약 500만 주가 돼야겠죠. 10%면은 1000만 주니까 10% 1000만 주의 절반이면 500만 주 정도 돼야겠죠. 상장 주식 수는 1억 주입니다. 자,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였죠. 요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236만 5천 주입니다. 236만 5천 주.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더불어 기억하실 거는요. 9월 29일 날 상장됐습니다. 메모를 하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9월 29일 날 상장이 됐어요. 자,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게 유통이 됐는지 키핑이 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장일 이후부터 이 물량이 빠져나갔는지 그대로 키핑이 됐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이 236만 5천 주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5% 이내 5% 정도 돼야 500만 주 정도 돼야 되니까요. 236만 5천 주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 아래 것을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 이 아래 것까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236만 5,930주였고요. 요거는 264만 7,418주입니다. 264만 7,418주요.
얼른 합쳐보세요. 5%, 4.8%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500만 주보다 약간 부족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물량의 상장일은 9월 15일입니다. 자, 이 물량하고요, 이 전에 말했던 물량을 합치면은 5%, 딱 5% 이하가 될 겁니다. 한 4.8% 될 거예요. 주수로는 약 500만 주입니다. 제가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물량과 이 물량을 더하니까 이게 5%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 이상 추가되면 의무보고가 생기니까, 공개가 신원이 노출이 되니까 이 물량을 급히 유통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24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급했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자마자 급매로 유통을 시켜버린 겁니다. 3일 동안. 전문꾼들답지 않게. 그 재료로 보면은 2연상, 1연상 가가지고 천천히 물량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처리를 했다는 거죠. 마치 쫓기듯이요. 제가 드리는 논리는 이거예요. 이미 5%가 됐기 때문에 이 물량을 급히 소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더 1연상, 2연상에서 시간이 조금만 더 있어서 팔 수 있었는데 24일 이내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10일 이내 보고 룰 때문에 이렇게 급히 팔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이 5%를 언제 팔려는 걸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각자 판단의 영역이죠, 그거는. 다만 내가 이 기타 법인이라면,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기타 법인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1연상, 2연상 보내고 천천히 물량을 소진을 해도 요 5%를 다 소진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 뉴스만 되더라도요.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했어요. 500만 주 작업했는데 나머지 500만 주 작업 못 하겠어요? 2연상 보내버리면 500만 주 충분히 작업하죠. 4,000원, 5,000원대에는 무조건 작업 가능합니다. 근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그거예요. 이 기타 법인이 이 5% 물량은 최소한 지금 요 구간보다는 더 높은 곳에서 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이 작은 조각들을 맞춰가지고 내가 옳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무식하게 유통을 시킨 원인이 5%룰 때문이다. 그리고 10일 이내 보고 의무 때문에 이렇게 급히 처리를 한 것이다. 이 부분으로 제가 지금 짐작을 하는 거고요. 제가 추정을 하는 거고. 자, 그럼 한국 채권 투자에서 2회차부터 6회차까지 전환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더 계속 유통시킬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추론일 뿐이니까요. 접근하는 방식만 참고하시고요. 결론을 내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공시에 다시 들어가서요. 금감원 공시에 다시 들어가서 반기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사항 다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2회차 물량부터 6회차 물량까지가 지금 전환 가능한 기간 안에 있어요. 이건 100% 전환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 전환 가능한 수 있죠. 이걸 쭉 한번 합쳐보세요. 6회차까지. 그래가지고 곱하기 3을 해보세요. 120만 주, 170만 주, 120만 주, 160만 주, 170만 주를 다 합치시고요. 곱하기 3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무상증자 두 주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면 정확한 주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전환 가격이 3,000원대잖아요. 이게 3분의 1로 줄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수는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해줘 보면 2269만 5천 주가 나옵니다. 2269만 5천 주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는 다 콜옵션이 붙어 있어요. 제가 이 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콜옵션이 50% 붙어 있기 때문에 이 1200원짜리 주식의 50%는 권리가 조경숙 회장한테 있습니다. 콜옵션에 대한 권리가. 그러면 절반이면은 1134만 7,500주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134만 7,500주가 유통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조경숙 회장의 몫은 유통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왜? 조경숙 씨는 돈이 급한 게 없어요. 제가 나중에 조경숙 회장님의 회사의 지금 현금 능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경숙 회장의 콜옵션 부분은 제껴놓고요. 1134만 7,500주가 남는데요. 그럼 이 물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다 따져보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아까 거래소 공시를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것은 159만 7,442주로 제가 이번에 급락장에서 다 소진이 됐다고 유통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 물량은 키핑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왜 요 물량이 키핑이 돼 이 물량이 5%에 해당하는 물량이거든요. 이 물량이 왜 키핑이 돼 있는지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 24일자 요 물량이죠. 요 물량은 236만 5,930주입니다. 이게 9월 잠깐만요. (9월 29일) 날 상향이 됐습니다. 9월 29일이면은요. 아니, 예, 9월 29일이요. 9월 29일이면 여기 정도 되네요. 근데 유통 물량 한번 보십시오. 뭐 요거 정도 되겠죠. 유통 물량이 그거 없죠. 그럼 여기 230만 주거든요. 이게 230만 주예요. 그럼 여기에서 230만 주가 물량이 소진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유통량 가지고는. 그러니까 제가 키핑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물량도 한번 볼게요. 이건 물량은
264만 7천 주입니다. 더 많아요. 9월 15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9월 15일이면 이날이죠. 9월 15일이면 이날입니다. 이날. 그럼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요.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500만 주예요. 500만 주. 이 두 개가 합쳐갖고 500만 주인데 이거는 이미 제가 159만 7,442주가 여기서 소진이 됐다고, 이 급락되는 물량으로 소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여기에서 있는 이 500주, 상장된 이 500만 주는요, 지금 나간 흔적이 없잖아요. 나간 흔적이 있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말을 해줘 보세요. 나중에. 제가 봐서는 어디에도 나간 흔적이 없어요.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거래량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 키핑이 돼 있는 거예요. 500만 주. 한 4.8% 됩니다. 비율로 보면은요. 5% 룰 때문에 4.8%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이론, 추론으로는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추가 상장된 것이 두 개가 남습니다. 요거하고 요 물량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왜 기준으로 삼는 거냐면 무상증자된 이후에 여기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무상증자가 되기 전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이때부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고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뒤에 거 물량, 요 물량하고 무상증자 이후에 확인이 안 된 요 두 개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은 32만 4,794주고요. 이게 상장일이요. 여기는 8월 31일이네요. 상장일이 8월 31일. 요때 상장이 됐죠. 그러니까 이날 상장이 돼가지고 이날 매도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때 뉴스는 뭐였냐 그러면은요. DMP002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난 날입니다. 이 9월 1일, 아니 9월 31일자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요 물량이 소진이 된 걸로 추정이 돼요, 제가. 그리고 요것 말고 그러면은 요 물량도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물량입니다. 390만 주죠. 약 400만 주 정도 됩니다. 요 물량은요, 8월 14일 날이 상장이 됐어요. 8월 24일이면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8월 24일. 이날 정도 됩니다. 이날 정도 됐는데 거래량이 없죠. 400만 주인데 그럼 이게 언제 소진이 됐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소진이 됐는데요. 8월 28일 날이요. 다이노나 합병 뉴스가 나오면서 이 물량이 소진이 됐습니다. 400만 주 정도가요. 여러분이 그 정맥벌 투자자에 들어가 가지고 그 거래량을 보시면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물량은 여기에서 소진이 됐고, 또 여기에서 나왔던 물량은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소진이 된 겁니다. 이때는 다이노나하고 합병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때는 DMP002가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있다.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매도 물량들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추가 상장된 이 물량과 이 물량은 여기와 여기에서 소진이 됐다. 이건 여러분이 직접 그 정목볼 투자자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물량과 이 물량은 5%룰 약 500만 주다. 이게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량은 이 5%룰 때문에 급하게 급매를 던진 물량이다. 요 물량입니다. 요 물량.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에 요 총 물량이요. 여기에 상장이 된 총 물량을 합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총 2269만 5천 주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 500만 주죠. 여기 500만 주. 그리고 여기서 159만 7,404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32만 4,794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395만 2,139주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은요. 지금 뭐 대충 기간은 여기서 이 정도까지입니다. 기간은. 유상증자 이후에 무상증자 이후에 거래된 내용들인데요. 이걸 다 합치면 기가 막히게요. 11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이 물량을 다 합치면은요. 자, 요것은 제가 소진이 됐다고 그랬어요. 요것도 소진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것도 소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 키핑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키핑된 물량은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안 빠져나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대목에서. 근데 이걸 다 합쳐보니까 1100만 주 정도가 돼요.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을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럼 결론적으로 2200만 주 중에서 절반은 조경숙 회장님의 콜옵션이고 절반은 기타 법인이 지금 그 유통을 시켰고 500만 주는 5% 이하로 의무 보고 없이 지금 나간 흔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나간 흔적이 없다. 이 부분은 금방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나간 흔적이 없으니까요. 5%는 무조건 기타 법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장은 했는데 나간 흔적은 없잖아요. 이건 보남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제가 이렇게 잡은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런 관계를 총 종합을 해보면 더 이상 제 판단에는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그 소진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판단입니다. 또 각자 다른 또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릴 수도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이 틀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다만 저는 이 사태에 어떻게 접근을 할까?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런 이상한 사태에 대해서
호재 뉴스를 내고도 지금 3일 동안 고점 대비 57%가 빠져 급락해버리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경숙 회장이 돈이 없어서 유통을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지금 화일약품 조경숙 회장의 회사들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일약품, 크리스탈, 지노믹스, 오성 첨단 소재, 예스맥, 금호 HT, 다이노나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요 270억. 자, 볼까요? 270억, 519억, 726억, 687억, 643억, 다이노나에 한 300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3천억이 넘어요. 자기 회사에, 이 6개 회사에요 3천억이 넘는 현금 능력이 지금 있어요. 조경숙 회장이 돈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인생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아까 5%, 한 500만 주 정도를 이 기타법인에서 키핑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기타법인에서요 500만 주를 제가 키핑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대목도 여러분이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금호 HT의 기본 가치는 변한 게 없습니다. 전혀. 다만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통 물량, 전환사채 1200원짜리 유통 물량이 더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시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여기가 저점일까, 이것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두 가지 의문점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매도를 때린 이유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나온 키핑된 500만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총 2200만 주가 지금 신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콜옵션이 절반은 조경숙 회장 거고 나머지는 기타 법인 건데, 그 부분도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돼 있는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사실들을 가지고 퍼즐을 맞춘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 개인적인 추론에 의한 것이고요. 여러분은 또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제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좋은 판단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